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첫 순서로 진보교육 2기 시대를 열어가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령의 100년 대계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남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소개하는 강소기업이 힘이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 바퀴 축인 허브 베어링으로 세계에 뛰어든 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창원 유니시티 입주민들이 1일 집회를 열고 창원시와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와 누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7월 경남 지역 단체장들이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차례로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는데요. 먼저 재선에 성공해 진보교육 2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1년을 되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진보교육 자치 2기 시대를 야심차게 연 박 교육감은 지난 임기에 추진했던 정책을 직접 발로 뛰며 챙겼던 1년으로 자평했습니다. 지난 4년이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많이 적용을 했다면 지난 1년은 좀 더 적극적인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그런 행정을 펼쳐온 것이 차이점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육감의 지난 1년 단연 성과는 무상교육의 가시화입니다. 중단된 지 3년 만에 올해부터 경남도 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부활했고 학부모들의 큰 부담인 수업료도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차례로 지원됩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와의 협치로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체육복, 교복값까지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학용품 사는 돈 말고는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무상 교육이 이제는 완벽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게 5년째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박 교육감의 남은 과제는 주요 공약의 실현.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경남 진로교육원 건립은 교육부가 입지 조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산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박 교육감은 교육 인권 경영을 대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그 노력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분들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그분들을 모셔서 제가 한 번 더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경남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박 교육감. 남은 3년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달부터 공론화 추진단을 만들어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작은 군 지역인 의령군의 지난 1년은 어땠을까요? 이선도 의령군수는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의령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열린 군수실과 현장 행정 중심의 군정으로 100년 대계 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한 해로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 유치 추진과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현재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교육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보류되긴 했지만 9월 재심의에서 통과만 한다면 의령군 건립은 확실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언제든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데 전개상으로 조금 제가 체력이 닿는 한까지는 움직이고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 과제는 남부 내륙 철도 의령역 건립입니다.
이 군수는 국회와 경남도 국토부를 방문해 의령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군수가 공약한 107개 사업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은 노인 일자리 학대와 정책 자문단 운영 등 6개 사업. 나머지 99건은 의령군의 미래를 위해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선두 군수의 지난 1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들을 잘 모시는 군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지만 취임 당시부터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직접 국민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양심 선언자까지 나오면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의령군 대표 농산물 브랜드이자 유통업체인 토요의 부실 경영과 내부 비리가 드러나면서 의령군의 책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 입장으로서는 토요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경남의 지리적 중심이지만 인구 2만 7천여 명의 작은 지자체인 의령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1년의 시련을 이겨내고 민선 7기 남은 3년을 어떻게 보낼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소개하는 CJ헬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동 프로젝트 강소기업이 힘이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바퀴의 중심축인 허브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업체에서 만드는 건 타이어와 차량 본체를 연결하는 허브 베어링.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작업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기에 집중합니다. 온도와 습도에 맞춰 첫 생산품을 최종 점검한 후에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생산 중에도 수시 검사는 필수입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나서 초도품을 여기에 와서 판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그만 하자만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중요한 점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매달 생산하는 허브 베어링은 150만여 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아웃소싱 업체로서 지난 2006년 기계 5대로 시작한 이 기업은 승차감이 뛰어나고 소음에도 강한 3세대 베어링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기술력을 높일 뿐 아니라 시장도 차별화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과포화 상태였던 만큼 외국계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한 우물을 판 결과 6억 원에 불과했던 연매출은 지난해 23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기계도 좋아졌고 또 거기에 대한 가공 기술도 많이 좋아져 갖고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갖다가 모급에 또 요구하는 스펙에 만족하도록 여러 가지 기술을 추출해가며 해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문기현 대표는 지난 2017년 수출한 베어링 20만 개에 문제가 생겨 전 제품을 선별했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단순 실수라 여기기에는 큰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는 신뢰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회사가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2번, 3번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여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해졌고. 위기를 겪은 후 업체는 제품 품질 검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불량률 0%를 만들기 위해 완제품도 이렇게 한 번 더 자동화 검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업체는 중진공의 도움으로 35억 원을 들여 기계 90%를 자동화했습니다.
생산품 정밀 관리에 집중함과 동시에 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 발전을 위한 발걸음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과 같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웃고 작지만은 좀 강한 기업을 좀 키우려고 그것이 저희 사업의 마지막 통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최근 일본으로의 수출길을 개척하며 또 한 번 성장 가도에 오른 업체. 지역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허브 베어링 전문 회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창원 유니시티 입주민들이 창원시와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와 누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은 1일 창원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입주가 시작됐지만 사전 검수와 점검으로 지적된 하자는 전혀 보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작된 장맛비에 벌써 주차장은 물론 입주 가구의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며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사용 승인을 한 창원시의 책임과 시공사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총 6,10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 창원 유니시티는 지난달 25일 1, 2단지 입주가 시작됐으며 올 12월 3, 4단지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인 자동차 부품 연구원의 경남본부가 창원에 들어섭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남용 자동차 부품연구원 원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안환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1일 자동차 부품연구원 경남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는 자동차 부품연구원 경남본부 설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는 상호기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22년 설립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연구원 경남본부 마련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경남도에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한 경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 발의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제부턴가 농업을 천시하는 풍조가 일반화되면서 국가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은 새로운 한국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도내 청구권자 총수를 고려해 4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특수선 한 척을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348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수주한 이 선박은 오는 2022년 3월에 선주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LNG 운반선 10척과 원유 운반선 2척 등 총 14척 32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인 78억 달러의 41%를 달성했습니다. 통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9시 50분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4.6톤급 레저보트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장 39살 이모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레저보트에 타고 있던 이 씨와 승선원 등 2명을 구조했으며 배는 고성군 동화항으로 예인했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해수욕장 16곳이 오는 6일부터 차례로 문을 엽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과 구조라, 와현, 망치, 명사, 사곡 해수욕장 등 10곳은 오는 6일부터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이어 덕원과 한목, 여차, 옥계, 황포, 구영 해수욕장은 오는 13일 개장합니다.
거제시는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62명의 안전요원을 해수욕장에 배치해 안전사고를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거제시 해수욕장은 8월 25일 모두 문을 닫습니다. 제9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식이 새로운 창원, 새로운 미래 100년이란 주제로 1일 성산아톨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헌장 낭독과 유공시민 표창, 창원 시민의 노래 재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민과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처음으로 참석자 사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시민 관심이 높았습니다. 창원시는 1일 기념식과 시민의 날 축하 음악회를 시작으로 엿새간 창원시 일원에서 특례시 시전을 알리는 창원음악 대축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일 오후 2시 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40분 교육청에서 열리는 2019 행복학교 포럼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5시 반 상남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창원시민 소방안전 캠페인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8시 반 시청에서 7월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4시 일청사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노사정 간담회를 갖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11시 군청에서 하만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갖습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전 11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과 만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전 11시 군청에서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중간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낮 동안 남해안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화요일부터는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30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장맛비는 주춤하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기온은 갈수록 올라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장마 전선은 주말쯤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세차나 빨래하긴 좋겠지만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집니다. 낮 동안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